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루게릭 환자를 돕는 기부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며 세계 최대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란 희망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정상들 간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오형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경제와 외교적인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일정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DMZ 일대를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호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제안 32시간 만에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며 잠시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시 남측 지역으로 넘어와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면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당초 짧게 인사 정도만 나눌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미 정상은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53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전격 회동으로 양국의 핵담판이 조기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김 위원장의 방미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려온 북미 관계가 유연한 접근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3국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평화통일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정상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문제 당사자 셋이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다른 세 가지 주제를 각자 토의하기 전에 셋이 만나서 큰 틀의 분위기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북미 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북미 대화를 판에 끌어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보를 공고히 하면서 한미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새로운 평화 질서를 만들어가야 된다. 피스키핑도 중요하지만 피스메이킹도 잘 해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나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 대통령은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진 행보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빠른 성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4차 정상회담이 그리 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쓰며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헤아려보는 기부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의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엔 1,3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918명 도전의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 최대 규모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지어 마라톤 코스를 달린 뒤 고린 지점에 모여 얼음물을 동시에 뒤집어 썼습니다.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 가수 션은 많은 분들이 루게릭 환자를 돕겠다는 꿈에 동참해 주셨다며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연세대학교가 미래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등이 함께한 이번 컨퍼런스엔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성공한 강사들이 참여했으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티마스 하영록 대표는 무엇이 되겠다고 하기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돈과 학벌, 명예를 추구하기보다 성실한, 친절한,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업인들이 참여해 창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작사 5월동주 윤현보 부사장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컨텐츠가 글로벌 OTT를 통해 해외로 유통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뇌인지적성 검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진로 코칭 시간도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와 무역,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폐막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에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성명, 오사카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회원국이 총 집결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G20이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밀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호 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G20 정상회의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보호주의 반대 문구를 뺀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정상들은 반보호무역주의 표현을 넣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보호무역 반대 문구가 공동성명에서 빠진 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아르헨티나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이 이뤄진 가운데 전 세계 언론들도 역사적인 일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 BB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인류 역사상 트위터로 성사된 최초의 정상회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기간 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갈 것이라며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깜짝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 후 5시간 만에 공식 제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수가 8억 명을 돌파한 중국에서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게임 중독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치료 캠프가 중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캠프 운영자의 말을 빌려 인터넷 중독이 1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부분 청소년이지만 30살도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통상 3개월간 수용됩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으며 최근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때일은 6월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의 낮 최고 기온이 45.9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4천여 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역시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일사병 등 폭염 사망자가 속출하고 카탈루냐 지방에선 역대 최대 규모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는 2015년부터 매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는 3일부터 도입되는 사흘간의 총파업에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국정과제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천여 명으로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됐던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등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2021년 하반기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5% 줄어든 44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3.8% 감소한 수치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단가 급락으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대중국 수출도 24.1% 감소해 2009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400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1.1% 감소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6월 30일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은 채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고 나아가 남북미 정상이 만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끼리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명해지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가까이 도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호 선교 130주년을 맞아 호주 찰스 맥라렌 선교사의 출판 기념회가 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정신과 의사인 찰스 맥라렌 선교사는 1911년부터 진주 배돈병원 의료 선교사이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겸임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호주 연합교회 양병등 목사, 서울장신대 정병준 교수, 영등포 산업선교회 진방주 목사 등이 참석합니다. 청년 리더를 세우기 위한 비츠루 포럼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합리적 의문, 합리적 대답으로 정해졌으며 찬양과 말씀, 강의와 토론,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새길과 새일은 청년 비츠루 포럼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가지 않는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들과 대화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는 포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월 20일까지 제33회 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기준은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입니다. 전자메일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교회협은 사회 곳곳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표한다며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